안녕하십니까. 더임스쿨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모님들 앞에서 저희 학교와 몬테소리 교구를 소개하며 저희는 큰 도전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형식의 설명회를 하게 되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니 마치 연기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익숙치 않은 과정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저희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더임스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명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위해 신규준 학생이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쓰를 하나님의 학교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입생 및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더힘스쿨 설명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한 교장 선생님을 통해 이 학교를 설립하게 하시고 열성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분별력 있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여 실전에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요즘 더욱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설명회에 함께하는 가정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설명회를 진행하는 친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준비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더임스쿨 설명회입니다. 그럼 더임스쿨은 어떤 학교일까요? 저는 힘스에 2015년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2021학년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두 오빠도 힘스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국 만바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스에서 보낸 6년의 시간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는 힘스에서 보낸 힘스 친구들의 공통점은 학교 오는 것을 놀이동산 가는 것만큼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는 학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을 만큼 과제와 일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 힘스가 왜 좋은 학교인지 이제부터 함지은 친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함지은 친구가 소개하는 더임스쿨 여행을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임스쿨 5학년 함지은입니다. 저는 힘스 유치원을 졸업하고 힘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8년 정도를 매일 이 아름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더임스쿨은 2013년 11월 9일 우리나라 첫 번째 몬테소리 초등학교로 문을 열고 2014년 3월 2일 첫 번째 입학식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13명의 친구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생긴 몬테소리 학교이다 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다고 교장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스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많은 부모님들이 힘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났고 지금은 넓은 강당에 좁을 만큼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에 3월에는 두 번째 입학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입학한 학생이 바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김유정 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김유정 언니가 무척 오래된 유물 같습니다. 하하. 2016년에는 저와 함께 6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습니다. 그 해에는 9학년 언니 오빠들이 중국 하얼빈으로 수학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세계를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지지로 중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어는 친숙하고 입에 착 붙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인지 2017년도에는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였습니다. 12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이때부터 힘쓰는 매스컴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몬테소리 학교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퍼져나간 것이겠죠. 또한 교내외적으로도 힘쓰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피아노 콩쿨, 백일장 대회, 각종 예체능 대회에서 학교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1회 졸업식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 힘쓰로 전학을 온 김도훈, 박도원, 박정효 세 학생이 명예롭게 힘쓰의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세 분의 선배님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종 학교도 찾아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쓰가 주니어와 시니어 클래스로 분리되는 기념적인 해였습니다. 또한 그 해에는 고학년들이 한 달간 외국에서 수업하는 외국어 이동 수업을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쓰레기 마을, 유적지 견학, 선교활동,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것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엄마, 우리 집,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둘 생각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해에 제2회 졸업생도 3명이 배출되었으며 지금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지원했지만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발길을 돌린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9학년의 책임과 무게도 더해갔습니다. 점점 후배들이 많아지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로서 우리는 많은 일에 후배들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자치 탐방, 순천 견학을 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8명의 후배들을 이끌고 순천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찾아다니며 식당에서 밥을 주문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낯설고 두렵고 걱정되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견학이 자유롭게 못한 상황에서 볼 때 그 시간은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 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방학 되면 우리 학교에 들러 꼭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올해 또 힘쓰는 1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힘쓰는 이제 고르게 분포된 저학년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작은 사회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힘쓰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의 힘은 크지 않지만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우리 힘쓰 친구들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다윗과 요나단, 빌 게이츠와 폴 앨런, 하능과 오성 같은 꿈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쓰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멋진 동역자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힘쓰의 요정 함지은이었습니다. 글 속에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소개였습니다. 벌써부터 힘쓰러 달려오는 신입생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무겸 학생이 힘쓰 친구들의 하루를 소개하겠는데요. 도대체 왜 힘쓰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저희 선생님들은 가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저희에게 묻습니다. 네, 당연히 재미있죠. 그럼 힘수 친구들의 하루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더힘숙 이무겸입니다. 저희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8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 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함께 해요. 는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모두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러닝 부스터는 아직 잠들어 있는 몸과 마음을 찬양과 율동,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 달리기 등을 하며 힘찬 하루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운 후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큐티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데 지혜서인 하고 반성하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오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싶은 일에 순위를 정해 계획합니다. 중에 매일의 레슨과 중국어, 영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꼭 정해져 있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들 외의 시간에 합니다. 레슨에 따른 과제에 주어지는 데일리워크, 아마 회사에 다니는 어른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업무를 생각하듯 저희도 학교에서 매일의 학습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밀리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정말 좋아하는 체육이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도 저학년일 때에는 그런 슬픈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고학년이 되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힘쓰의 가장 좋은 점은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없지만 선생님들은 제가 그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시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매일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는 메건, 캐롤 원어민 선생님과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세라 선생님이 각 요일마다 지도해 주십니다. 중국어는 이단정 선생님과 김순옥 선생님 두 분의 중국인 선생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어렵지만 흥미롭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쩌면 제가 부모님보다 영어, 중국어를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간다면 당당하게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좋은 이유는 밥이 정말 맛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최고의 재료만 주문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엄마에겐 비밀인데 된장국, 미역국은 엄마가 해주시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축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5학년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땀나게 뛰고 나면 오후 활동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힘쓰에서 특별한 것은 레슨 시간입니다. 레슨은 수업인데 저학년은 하루 2과목, 고학년은 약 3과목 정도를 소개받습니다. 소개받는다는 것은 교구 및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약 15분 전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보다는 대부분을 저희 스스로 공부하고 과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 앞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 쓸 수 있는 것, 물론 책임도 제가 맡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어 갑니다. 참, 오후에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바이올린, 원예, 목공, 화요일에는 수영, 수요일에는 품성, 목요일에는 체육, 금요일에는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특별 수업은 모두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공 시간에는 교실에서 배운 수학과 기하학을 활용해서 여러 도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물론 원예 시간에도 커다란 호박, 상추 등을 수확해서 집에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먹습니다. 힘스에는 하루 3번 단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 모닝 부스트 시간 끝에 점심 식사 전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 단일 기도 시간에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과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 국가를 선정해 그 국가를 위해 한 달 내내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스에서 중요한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가 시간입니다. 평가 시간은 오늘 아침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고 만족스러운지 반성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계획한 것을 다 끝낼 때도 있지만 혹시 못 끝낼 때에는 다음날 첫 번째 계획으로 메모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평가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불같은 학교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열성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어지길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계획하고 시간과 활동을 진행하니 즐거운 것은 물론이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또한 교실의 형, 동생들을 보며 도전도 되고 반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한 것에 대해 저희 부모님도 무척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무엇이 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안에 힘이 생기고 저를 믿고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욱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더 큰 세상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대도 됩니다. 저희들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힘스로 오세요. 저와 제 친구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스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아, 힘들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저는 제 마음속에 막 꽉 찬 무엇인가를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대 그거는 꿈을 향한 생각과 기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 오늘 나의 시간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며 도전하는 매일의 노력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세상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 같은 부푼 마음, 희망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힘스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힘스의 교육과정을 신주한 학생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힘스쿨 5학년 신주안입니다. 저는 집 앞 공립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다니다 2학년에 힘스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1학년일 때는 힘스의 존재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저는 2학년에 힘스로 전학을 와서 처음에는 무척 어리둥절했습니다. 시간표도 없고 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도 하지 않으시고 과제를 다 해도 채점도 하지 않으셔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며 교실을 보니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있으며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과제를 마치지 못해 축구를 못 갈 때가 있었지만 말이죠. 힘쓰는 자유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나의 책임을 다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장소, 시간, 노력, 에너지, 그리고 여유. 하지만 분명히 제가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힘쓰는 2013년 이미양 교장 선생님의 꿈과 박승창 이사장님의 후원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처음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학교를 세울 때 이 학교에서 수많은 다윗이 양육되길 기도하며 세우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 사람을 이끄는 리더 다윗이 힘쓰에서 훈련되고 키워지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애국조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때문에 힘쓰에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풍성을 갖춘 사람. 둘째, 창조적 능력을 회복하는 지혜의 사람. 셋째,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 시민. 이러한 목표 가운데 힘쓰의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힘쓰에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선생님들은 수학보다, 영어보다 품성의 49가지 덕목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경청과 순종, 공경과 사랑, 열성과 성실. 우리의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선생님처럼 말하셔서 저는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권위자에게 매일 눈을 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품성은 저를 더욱 편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키기는 힘들지만 저를 정직하고 자신 있게 만들며 친구들의 마음과 행동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나를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쓰에서는 공부보다 품성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되냐? 아니죠. 품성이 갖추어진다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경청을 하니 선생님의 설명과 안내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열성과 성실하게 공부하니 나의 실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지금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니 공부는 힘든 일이 아닌 마땅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하. 물론 수학보다 축구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쓰의 공부가 즐거운 이유 중 또 하나는 몬테소리 교구입니다. 교구는 지식을 쌓아가는 돌다리와도 같습니다. 큰 강을 건널 때 돌다리가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몬테소리 교구와 방법은 제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갈 때 재미있는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하며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아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했을 때는 저는 큰 성취감이 생기며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 싶은 부푼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 안에는 자꾸 도전하고 싶은 욕구와 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책을 읽으면서도 생겨나지만 학교의 수업과 주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과 정보로 인해 관심과 비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과목과 주제에 따라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늘 공부해서 남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모든 과정에 익숙해지고 힘이 생기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꼭 남을 위해 그 능력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힘스의 세 번째 목표, 세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스는 나만 잘 살고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의 이웃과 내가 사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아가서 이 시대를 성공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초 말라위에 사는 핫산이라는 친구를 돕기 위해 용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12살인 제가 말라위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의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친구들과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군대를 다녀온 25살 이후에는 어쩌면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려고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지난해 필리핀 이동 수업을 갔을 때 헐벗은 꼬마 아이들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씩 미소를 지어 인사하는 그 꼬마에게 저는 Jesus loves you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꼬마도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힘스에서 공부하는 5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벌써 3년 반이 지났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스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데 이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아쉽고 조금 걱정됩니다. 중학교도 이렇게 재밌을까요? 하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비전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힘쓸 선생님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스의 교육과정을 신주한 학생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주한 학생의 자랑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힘스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주한 학생이 말했듯이 힘스 친구들은 몬테소리 활동을 통해 공부하니 재미있다고 말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주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도 좀 잘하는 친구라서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처럼 평범한 학생에게도 즐거운 공부가 되는지 저학년 친구들이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학년 교실의 몬테소리 활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2학년 친구들이 여러분을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요즘 힘쓰는 어떻게 세계를 둘러보고 있을까요? 다 함께 아시아 여행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더 힘스쿨 2학년 송강현입니다. 더 힘스쿨 1학년 신지아입니다. 매 학기 저희는 6대족 중 하나의 대족을 연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그 대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실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아시아의 전통 의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으로는 아름다운 한복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이나 일본도 전통 의복이 있고 각 나라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의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 의복은 그들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그 나라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전통 의상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전통 의상 교구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오리고 제 사진을 넣으니 제가 직접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전통 의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한복입니다. 몽골의 전통 의상입니다. 시우의 사진을 넣으니 너무 잘 어울립니다. 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제가 태국의 왕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상입니다. 터키의 전통 의상입니다. 종찬이와 터키. 지금 바로 터키로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 중 저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이 바로 베트남의 아우자이입니다. 베트남의 햇살은 매우 따갑습니다. 맨살을 드러내고 다니면 금세 새카맣게 타버리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흰 옷으로 몸을 가리고 다녔답니다. 대신 위에 있는 옷에는 커다란 옆트임을 넣고 바지는 통을 넓게 하여 바람이 잘 통하게 했습니다. 까만 얇고 하늘하늘한 것을 썼는데 이런 옷을 아우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어로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흰색 아우자이를 입고 결혼한 여성은 색이 있거나 꽃이 그려진 아우자이를 입습니다. 또 흰색 아우자이는 고등학교 교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남성용 아우자이는 아우테이라고 불리는데 여성복처럼 평소에 입지는 않고 중요한 명절 같은 행사에만 입습니다. 저는 중국의 정통 의상 치파오를 조사하였습니다. 치파오는 원피스 형태의 여성 의복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남녀 의상을 모두를 이루는 말입니다. 몸에 딱 맞는 형태의 옷이며 치마에 옅음을 주어 실용성과 여성미를 강조한 것이 치파오의 특징입니다. 치파오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입던 옷에서 시작되었으며 말타기를 위해 치마에 옅음을 주어 만들게 된 옷이라고 합니다. 한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한족들이 이를 치파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치파오는 면으로 만든 실용적인 것으로부터 비단의 여러 가지 자수를 놓아 화려하게 만들 것까지 다양하며 어떤 체형이나 잘 어울립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치파오입니다. 어떠세요? 아름다운가요?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특별한 전통 의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리는 매일 교실에서 아시아의 전통 가옥, 아시아의 전통 음식, 아시아의 식물, 동물 등을 알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묘사하고 유익한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의 다양함을 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저도 1학년 때 이렇게 귀여웠나요? 기억이 나질 않네요. 헉, 제 모습인가요? 저거는 제가 1학년 때 남아메리카를 연구할 때 만들었던 남아메리카 전통 의상입니다. 2학년 친구들의 아시아 의상 소개, 그리고 1학년 신지아 친구도 함께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3학년 친구들이 소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은 시간 여행입니다. 진작에 가시나요? 다 함께 즐거운 시간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인스쿨 3학년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저희는 역사 시간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요소를 말합니다. 바로 의복, 음식, 집, 교통수단, 사랑, 공동체, 종교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이 어울려져 한 나라,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의복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시도별 의복의 특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시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동물의 가죽을 잘랐고 큰 뼈바늘로 가죽을 꿰맸습니다. 옷의 재료로는 짐승의 털이나 삼배, 나뭇잎, 껍질 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옷은 추운 날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마라는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일강 강둑을 따라 자라난 아마는 이집트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식물로 린넨을 만들었습니다. 린넨은 더운 날씨에 이상적인 가벼운 천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앞치마 같은 짧은 킬트를 입었고 왕족들은 빠뉴를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길고 가벼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더운 나라에서 살았고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 튜닉을 입었습니다. 튜닉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입니다. 튜닉은 바느질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 여자들은 양털을 사용해 실을 꽂고 직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직물에 핀을 꽂거나 묶어 쉽게 튜닉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색깔이 있는 천과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하여 그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귀족이나 왕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류로는 블리오, 코르사주, 튜닉, 멘틀 등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기사들은 무기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여러 기계의 발명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된 새로운 종류의 천들로 인해 의복이 더 비싸고 정교해졌습니다. 귀족들은 깃털, 면사포,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코르셋 같이 몸을 가늘게 조이는 옷을 입음으로써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삼각모자와 지팡이로 멋을 부렸습니다. 호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르네상스의 의복입니다. 현대인은 복잡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자유를 즐깁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과 친환경 소재로 의복을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옷들은 기계로 만듭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쉽게 빨 수 있고 빨리 마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학교 교복입니다.
교복 또한 기계로 만들어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같은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같이 먼 곳에서도 말이지요. 인간은 첫째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후나 천연자원, 사회적 그룹에 의해 옷의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 각 시대마다 의복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느 시대든 동일하게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시대에서 나타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사하여 인류의 문화와 그 특징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의복에 대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친구들은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있군요. 의복의 역사라니 정말 흥미롭고도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공부가 즐거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배운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입어보고 또 먹어보기도 한답니다. 바로 음식의 역사 시간에 말이죠. 참! 지난 학기에는 아프리카의 음식을 만들어 우리 고학년 반에 대접하기도 했었죠. 정말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 이번에는 고학년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저학년 시절 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는 체험을 해보았었어요. 그렇다면 고학년은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고학년의 깊고도 넓은 학문의 세계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힘스쿨 4학년 이지우, 홍지희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아세요?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인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뇌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이죠. 인류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하며 더욱 발전하고 편리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였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는 수많은 발견과 발명을 이루어 왔어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족과 친구, 모든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이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지요. 인류를 특별하게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 손이에요. 인류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낸 인류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차츰 시간이 지나며 일의 효율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나누어 하는 분업화를 이루어 갔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들게 되었지요. 이러한 분업화를 통해 사람들은 잉여 생산물과 여유 시간을 갖게 되었고 다른 장소를 탐험하며 이동도 하게 되었어요. 인류는 더 넉넉한 삶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곧 도시가 세워졌답니다. 사람들은 Living together. 도시에 모여 살았고 Some form writing. 그들만의 문자를 쓰고 의사소통을 했으며 Cultural activity. 찬란한 문화를 양육하였고 System government. 계급이 나누어지고 정치 제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지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작된 문명을 나타낸 고대 문명 지도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대의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의 분포를 알 수 있지요. 보시면 초기 문명의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처럼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또한 비옥한 토양을 지닌 넓은 평야지대와 북반부 중위도의 온화한 기후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잠깐만. 유심히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만든 세계 문명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C 3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이미 문명이 시작되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잉카 문명의 경우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동일한 연대에 번성하였고 스페인 3대 침략으로 쇠퇴했다고 하니 무척 안타까웠답니다. 이 찬란했던 문명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일 궁금했던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이 만들어질 때가 BC 2333년이므로 황하 문명이 시작되기 전인데 고조선이 황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무척 궁금해졌답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 유추하고 역사를 더 연구했어요.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이렇게 인류의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곳, 그 중에서도 번성하고 찬란했던 문화를 이룩한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는 성경에 나오며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통일 왕조를 유지한 이집트 문명, 신분간 구분과 차별이 엄격했던 인도의 인더스 문명, 황하 유역의 황토지대였던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리스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두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진흙으로 얇은 판을 만든 다음 갈대 끝으로 그어 표시한 쐐기 문자를 사용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이 법정과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지구라트를 만들 만큼 발전한 문화를 이룩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인 비옥한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 일치 사회였어요. 왕족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저도 나중에 배낭여행으로 꼭 가서 보고 싶은 이집트의 랜드마크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랍니다. 또 영혼 불멸을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고 사자의 설을 썼다고 해요. 이 피라미드 뇌의 벽화는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볼 수 있지요.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지역이에요. 기원전 2500년에도 벽돌집, 도로, 하수도, 곡물창고, 공중 목욕탕까지 있는 계획 도시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더스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신으로 숭배하여 다신교가 발달하였고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이를 반대하여 불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인도 사람들은 고통받게 하는 신분 제도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믿는 불교가 인더스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 문명은 메인 스튜디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각 문명들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문명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문명이라 짐작되는 황하 문명 차트이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기 한 대륙을 주제로 연구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아시아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앞서 저학년 친구들이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저도 여러분도 옷을 입기를 원하며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히 자고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똑똑한 3학년 친구들이 소개해 주었지요.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인류는 점점 더 다양한 옷의 기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옷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죠. 물론 의복을 더욱 발달시킨 여러 사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하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황하 문명 사람들은 어떤 의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100년 전의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몇천 년 전 황하 지역 사람들의 옷도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많은 역사 연구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연구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저도 오늘 그 연구자들처럼 여러분을 황하 문명의 시대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황하강 유역에 살고 있던 초기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일반인들은 마와 레미라는 식물로 만든 옷을 입었지요. 14세기부터는 면화를 재배하기도 했어요. 또한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수단이었어요. 옷에 신화 속 동물을 수놓기도 했는데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은 황제와 황족의 옷에만 수놓을 수 있었답니다. 상류층의 신발은 항상 낮은 계층보다 더 위에 놓이고 더럽히지 않아야 해서 매우 높았어요. 이런 신발은 걷기 힘들었기에 일반 노동자들이 그를 들고 다녀야 했답니다. 비단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2000년 전부터 생산되었대요. 중국과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라는 긴 교역로도 있었지요. 고대 중국인들은 풍수를 믿어서 좋은 터를 잡아 집을 지었어요. 이웃 사람의 불행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어서 관리들은 도시를 피해 조용한 근교에 살았지요. 하지만 가난한 가정은 도시에 다닥다닥 붙은 한 방에 살고 심지어 가축과도 함께 지냈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인력과 과마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여 이동하였어요. 인력거는 135kg의 무게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으며 좁은 길도 쉽게 갈 수 있었지요. 가마는 고위 관리들이 타고 다녔는데 황제의 가마는 16명이 지녔다고 해요. 하지만 가마를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관리와 부자들 뿐이었어요. 또한 중국은 땅이 엄청나게 커서 각각의 지역은 서로에게 거의 외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역마다 제각각 다른 농작물과 임식이 있었는데 고대 중국의 주식은 기장입니다. 이를 갈아 거친 가루로 만들어 요리를 해 먹었어요. 차는 매우 인기 있는 음료를 다양한 향과 처리 과정을 거친 여러 종류의 차가 있지요. 중국의 북쪽 국경 지역은 농사와 목축이 둘 다 가능해 여러 세력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많은 무기들을 발달했지요.
석궁과 같은 철제 무기가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사용되었고 5세기부터는 기마병이 끄는 마차가 등장했어요. 진시 황제는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약 6,0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의 유명한 무덤에는 6,000개가 넘는 점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화약은 처음에 봉화를 올리는 데 쓰였어요. 저희는 황하 문명뿐 아니라 다양한 문명에 대해 조사하며 마치 그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의 모양이나 재료는 다르지만 그들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 점이 지금 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웃기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무겁고 까칠한 재질, 불편한 옷을 입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웃기기도 했고 옷장 가득 옷이 있어도 오늘 아침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 어머니와 실랑이를 했던 것이 부끄러웠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역사 그리고 지리를 공부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예전의 사람들은 힘들게 옷을 만들고 옷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또는 시리아, 필리핀 등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는 일상이고 아주 기본적인 필요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 기본적인 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심었던 문익점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런 좋은 질의 옷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다짐하게 되었어요. 첫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둘째,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 저의 이 셔츠를 옛 물건으로 소개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의복과 생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땅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가꿔야 해요. 그 100년 후에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무척 편리한 재료이고 많은 곳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플라스틱이 자연에게는 무척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플라스틱이 아니면 그것을 대신할 것은 무엇인지 토의하고 있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 다음에 땅에서 살아갈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내일의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랍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아름다운 다음 세대 신입생 친구들, 힘쓰여서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갑시다. 홀리 인터내셔널 몬테소리 스쿨 더 힘쓰려서 꿈을 이루어 갑시다. 오, 역시 힘쓸 후배들입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부끄럼치 않게 따라오고 있군요.
사실 저희 6학년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사려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교실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실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예쁜 막내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저희 교실에서는 지금 큰 언니입니다. 때로는 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저는 저희 오빠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과 힘을 합쳐 활동을 할 때 후배들이 제 말을 신뢰해주고 따라올 때 정말 기쁘고 힘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힘스의 몬테소리 교실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로서 후배로서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협력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실의 장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중 한 가지를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최명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힘스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힘스쿨 교감 최명주입니다. 힘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친구들이 소개한 것처럼 바로 융합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스 교실에서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미술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학을 이용한 미술, 동물학을 이용한 국어, 지리를 이용한 음악, 역사를 이용한 지리, 기하학을 이용한 수학,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 책을 읽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연을 돌아보며 자연을 닮은 단어와 소리를 노트에 옮겨 동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동시를 동요로 만들어 부르기도 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살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에서 호기심과 필요가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스의 재학생들이 소개한 것과 같이 지리와 역사, 융합교육의 바로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국가와 위치에 대해 지리학에서 소개를 받았다면 생물학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생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식생에 따라 집과 옷, 음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어가는 인류가 또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 과정 속에서 스템 교육이 강조되고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험을 위한 학습과 교육이 자리 잡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뇌가 활성화되어 가고 수많은 뉴런들이 연결되어 강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소중한 시기의 아이들. 이 시기를 맞이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학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호기심과 상상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뭇잎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때로는 지렁이를, 때로는 덧셈을, 때로는 나눗셈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교실의 장이 되는 것이죠. 몬테소리 교실은 이렇게 환경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는지, 내일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과 힘은 시험지 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문제, 생활, 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띵킹 사이클이라는 체계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운 좋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축복이며 기쁨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 모든 기회가 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스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들이 말할 때 메타인지라고 말하더라고요. 힘스의 학생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도전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성장하는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 저희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순종의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투원해 주시는 더힘스쿨의 설립자이시자 교장 선생님이신 이미학 교장 선생님을 초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힘스쿨 교장 임희향입니다. 아이들이 생방송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무척 감격 속에서 이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의 교육의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지 우리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나라에서 서로 경쟁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열려버린 지구촌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지요. 이전에는 유럽의 흑사병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러한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공룡 같은 공교육, 획일화된 현재의 교육의 방법으로 이 지구촌에서 글로벌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저희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는 초등교육을 힘스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힘스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한번 방문하셔서 관찰도 하시고, 또한 힘스의 교직원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좌우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곳에 맡겨두시렵니까? 정작 발달되어야 하는 내적인 힘을 기르지 못하고 경쟁의 현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아 가시겠습니까? 그저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지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고유하게 성장시킬 권리 또한 있지만 책임도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열성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학교, 진정한 존중이 존재하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적 능력을 성장시킬 힘쓰에 오늘 온라인으로 만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제게 소중하고 인내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힘쓰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나면 자꾸 저한테 뭘 더 시키세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희 가족도 더욱 발전하고 배우고 있다며 저희 엄마 아빠는 늘 빠지지 않으시고 부모 교육과 학교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힘쓰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힘쓰의 친구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힘쓰를 세우시고 학교의 철학과 목표가 바뀌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학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정과 공지사항을 최명주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1차 설명회를 드렸고 오늘 2차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원서 교부와 원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오픈 클래스를 열어 부모님들이 교실로 직접 오셔서 또 아이들을 관찰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원서 교부와 함께 원활한 관찰과 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원서 접수를 하신 부모님이 하나여서 부모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힘쓰는 아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또 함께 성장시킬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힘쓰의 교육과정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 면담은 개별 공지해 드리며 원서 접수 이후에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격주 월요일에 6차의 부모 교육이 실시됩니다. 신입 부모님은 6번에 5번의 부모 교육을 참석하셔야지 힘쓰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의 부모 교육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날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힘쓰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갈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